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주말 휴일 영향으로 엿새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30세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영국이 봉쇄 조치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하는 등 전 세계가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선 8월 중순이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왔고 델타 변이에 기존 백신이 통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야간 통금 해제를 앞두고 불법 파티가 열려 파티 참석자와 경찰의 충돌이 빚었습니다. 브라질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으면서 분노한 시민 수천 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7월에서 9월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다시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57명 추가돼 누적 15만 1,50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1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2명이 확진됐습니다. 산발적 감염으로 울산을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004명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500여 명이 받아 1차 접종 누적은 1,500만 명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적 404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맞춰서 사실상 모든 학교가 2학기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전국 신규 발생 환자가 1,000명이 안 되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정상 수업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직업계교 학생들은 3단계에서도 정상적인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반 학생 30명이 넘는 과밀학급 등을 비롯해서 확산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학사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처럼 5단계가 아니라 4단계로 줄여 적용합니다. 단계가 줄어드는 만큼 지금보다는 활동의 폭은 훨씬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4명씩 모여 앉은 식당 손님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집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단계 간소화와 모임 제한 완화가 핵심입니다.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5인 이상 집합금지는 단계별로 차이를 두어 적용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방역 상황을 토대로 결정됐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위험도가 감소했고 감염 양상이 집단에서 개인 차원으로 바뀌고 있어 이제는 서민 경제에 피해를 덜 주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유행 특성이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우세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과 함께 백신 인센티브도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방접종을 끝낸 사람들은 모임 제한 인원에서 빠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가 아니라면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으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지금보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에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4단계에도 클럽 등을 제외하고는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가장 고통받은 건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벌써 1년 이상 어떤 변화없는 정책으로, 그죠? 정책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하고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개편안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은 2단계에서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집합 금지 조치는 3단계까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대유행인 4단계에서 클럽과 홀덤펍 등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영업시간 등을 풀어주는 대신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어겼을 땐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2가지 수칙 이상을 어겼거나 2번 이상 위반했을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집단 감염 사례의 17%를 차지했던 종교시설에 대해선 방역지침이 더 강해집니다. 1단계에서도 수용 인원의 50%로 입장을 제한하고 백신 접종자 이외에는 성가대 등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단계부터는 모임과 식사, 실내 행사가 제한되는데 실외 행사는 3단계까지만 허용됩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엔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선 백신을 맞지 않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신규 입소자를 4주 동안 격리하면서 무증상 입소자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중심을 둔 이번 거리두기 개편으로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된 시민들도 반기는 모습인데요. 7월부터 백신 접종자 혜택이 추가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홍대거리 주말 점심시간이 되면서 갈수록 인파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밤 10시가 되면은 사람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러한 모습이 바뀐다는 기대감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임 가능 인원이 늘면서 식당에서도 단체 손님 예약이 가능해질 거란 희망도 나옵니다. 조금은 이제 여유가 좀 더 생기겠죠. 저희도 이제 단체도 그렇고 손님들도 이제 편하게 좀 방문해 줄 수 있으니까 상황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까지 연장된다는 소식도 반가울 따름입니다. 특히 2차, 3차 손님이 주 고객층인 술집이나 노래방 등 업주들도 한시름 놓입니다. 10시 이후에 오면 손님들이 밥을 먹고 노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와서 들렸다 가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동안. 다만 주된 영업시간이 자정이 넘어가는 유흥시설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하절기는 10시쯤 돼야 손님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12시 되면은 그냥 그 초저녁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5명 넘는 일행을 만날 때 하던 고민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친인척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제사 때도 가도 형제들이 많은데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많이 속상했지. 만나서 재밌게 같이 여럿이 앉아서 먹고 놀고 여행도 가고. 백신 접종자는 집합금지 인원에서 빠진다는 소식에 접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 갈수록 커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도 많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완화된 방역 지침에 언젠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시민들의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핵심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백신 접종 자신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반년 넘게 이어졌던 밤 10시 통금과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 새롭게 발표된 거리두기 개편안은 2가지 핵심 방역 조치를 모두 풀어줬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완화 배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을 꼽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안정적인 유행 관리 상황과 강화된 방역 의료 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9.2%로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번 달 말이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회활동이 왕성한 20대에서 50대에 대한 예방접종은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달 말에야 50대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18살에서 49살 일반인은 8월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소리 없는 감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하에 많고 환기가 안 되잖아요. 여름이면 더우니까 에어컨 털어놓고 문을 닫을 거란 말이에요. 단체 회식을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분명히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80여 국으로 확산하는 상황. 변이 바이러스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선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지만 접종 완료율은 아직 7.9%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7월 말과 8월 초에 있는 휴가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또 전국 단위 대규모 유행이 생기지 않을까 하나의 지금 고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유행 상황과 방역 대응 역량에 따라 집합금지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는 32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5%, 73억 8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 수는 15.5일로 작년보다 0.5일 적어 조업일 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7% 늘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또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요금 인상 유보 권한을 발동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 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2분기에도 요금은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조정액을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기 위한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재정과 통화 정책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장 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 진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과감한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30조 원까지 거론되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쓸 전망입니다. 정부는 금년 반드시 고용 회복과 포용 강화가 동반되는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하여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 진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한은의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한은은 돈을 조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기 역시 회복되고 있고요. 대면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경우 유동성 회수가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리는 인상하되 정부 지출 확대는 취약계층과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빚어진 2차 추경을 둘러싼 대선 선심성 예산 집행 논란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엇박자까지 더해져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청년 기술 창업 붐 확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공공기술 기반 시장 연계 창업 탐색 지원 사업 발대식에서 기술 창업과 기술 사업화는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와 사회로 환원하는 과학기술 성장 엔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 준비부터 성공까지 청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년간 창업 탐색 지원 사업을 통해서 319개 팀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159개 팀이 창업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9일 미국 전체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에서는 국지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주리주에서 병원 의원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콕스헬스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에드워즈는 자신의 병원에서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낮은 백신 접종률은 물론 델타 변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즈 CEO는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대부분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의 대부분은 델타 변이와 마주치면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환자의 급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다시 방역의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곧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종이 될 거란 전망 속에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1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sehr stark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으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도 브라질리아와 최대 도시 상파울로, 또 리우데자네이루 등 주요 도시에선 시민 수천 명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거리가 시위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보우소나루 퇴진을 외치며 정부의 실정을 규탄합니다. 모이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시민들이 시위에 나선 까닭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A gente está fazendo protesto contra esse governo Bolsonaro, genocida, que não comprou vacinas e não fez nada para cuidar da gente nesse último ano. AP통신은 브라질 26개 주 가운데 최소 22개 주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도시 상파울로에서도 많은 시위 인파가 모였습니다. Para se contrapor a essa política negacionista, infelizmente, o dia 19 de junho de 2021 entrará para a história como o dia que, infelizmente, o Brasil atingiu a triste marca de 500.000 mortos.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위험성을 경시한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입니다. 코로나19를 가벼운 독감 정도로 치부하며 방역 조치도 백신 도입도 소극적이었습니다. No meu caso particular, pelo meu histórico de atleta, caso fosse contaminado pelo vírus, não precisaria me preocupar. 최근 상원 코로나19 국정조사위원회 조사에선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와 백신 구매 협상을 진행하며 화이자가 보낸 이메일 81건 가운데 53건에 답하지 않아 백신 도입이 늦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정부가 평균 수준의 대응만 했어도 코로나19 사망자 5분의 4는 죽음을 피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9일 현재 1,788만여 명이며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는 11%,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인구는 29%에 불과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프랑스에서 야간 통금 해제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밤 열린 불법 파티 해산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참석자 한 명의 손이 잘려나가고 경찰도 여러 명 다쳤습니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간 19일 프랑스 북서부 르동의 한 경마장 인근 잔디밭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통행 금지 조치가 아직 유효했던 당시에 열린 파티는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1,500명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습니다. 경찰은 통금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되는 파티를 강제로 끝내기 위해서 최루가스를 발사했고 파티 참석자들도 경찰을 향해서 화염병과 쇳덩어리 등을 던지며 7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티에 참석한 22세 남성이 폭발한 물체를 집어들었다가 한쪽 손을 잃었고 경찰관도 5명이 다쳤습니다. 네, 카타르가 내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경기장 현장 관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타니 카타르 총리는 신문사 편집자들과 만나 월드컵이 열릴 때쯤 대부분 국가의 국민이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현지 시간 20일 카타르 국영 Q&A 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알타니 총리는 또 월드컵 여행객을 위한 백신 100만 회분을 확보하고자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월드컵을 보러 오는 여행객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주된 목적은 카타르 시민과 거주민의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국민 대다수는 다음 달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으로 인한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일, 20일 이틀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림픽 개최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의 83%는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62%에 달해 올 여름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응답 34%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대회를 개최할 경우 관중 입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무관중으로 열어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관중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데요. 그런데 여름철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는 보호하지만 눈 건강에 소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눈은 자외선 노출 시간이 누적돼 나빠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꼭 선글라스나 큰 모자로 햇볕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